표 5-1을 이어서 보도록 하면 그 호중구의 기능은 포식작용, 그리고 호산성구의 기능은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호영구의 이제 기능은 히스타민 방출, 그리고 단핵구는 이제 식균 작용을 하고, 림프구는 이제 T림프구랑 B림프구가 있는데, T림프구는 세포 매개성 면역으로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지 진균, 그리고 암세포 외에 이제 세균에 저항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B림프구는 이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지. 그래서 B림프구는 주로 항체를 생성해서 세균이라든지 세균 독을 파괴하는 거고, 그 림프구 자체가 이제 우리 체내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이제 세포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백혈구의 포식작용 기전을 보면 그 포음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포음작용, 즉 음세포작용이 발생해서 이물질이 백혈구 내로 이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포음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원형질막이 일부 변형이 돼서 함몰된 걸 말하는 거고, 그 백혈구 그 밑에 있는 백혈구 내에는 마이엘로 이제 페로시다제에서 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MPO라고도 해. 한글로 하면은 이제 골수 세포형 과산화 효소야. 그래서 이것은 그 호중구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로 이제 항균 또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한계점에 도달하면 백혈구 자신도 파괴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혈소판이 있어. 혈소판의 특성은 평균 수명이 약 5일에서 9일 정도야. 그리고 거대 액세포에서 유래한 작은 파편이다. 그리고 혈액이 체외로 유출 시에 맨 먼저 파괴가 되고, 혈소판도 핵이 없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혈소판의 기능은 이제 지혈과 우리가 혈액 응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효소를 보면 트롬보플라스틴이 존재를 하고,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갖고 다량의 세로토닌 외에 카테콜라민, 그리고 뭐 ATP, 그리고 히스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혈관벽에 교착해서 이제 세로토닌을 유지하고, 세로토닌은 혈관을 수축시킨다. 이때 혈소판에서 트롬보플라스틴도 유리하고 혈액 응고를 도와서 손상을 받은 혈관벽을 수복하고 출혈 시에 지혈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혈전에 대해서 나와 있어. 혈액의 응고작용에 의해 생성된 핏덩어리를 말하며, 혈관이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 부위에 혈소판이 모이게 되며, 이것을 피브린이라는 섬유소가 포위하여 응고를 하면서 출혈을 감소시킨다. 이 혈액 응고제가 제 임무를 마친 후에는 다시 용해가 되어야 하는데, 미처 용해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되면 이제 혈전이 되어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게 된다. 그래서 이 혈전이 뇌와 심장의 관상동맥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뇌졸중이라든지 성인병, 각종 순환기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제 혈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 플라즈마라고도 하는데, 특성을 보면 체중의 약 5%에 해당이 되므로 60kg인 사람의 경우는 약 3000ml 정도이다. 그래서 혈액의 50에서 60%로 혈장의 90%는 이제 수분이다. 성분을 보면은 이제 혈장 단백질이 있는데, 혈장의 약 7%를 차지한대. 그래서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혈장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알부민, 글로불린이 이제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칼륨은 환자가 대사성 산증일 때 혈액 내에 많이 증가하는 전해질로, 혈장은 방치해두면 바로 응고가 된다. 그래서 그 밑에 기능을 보면 세포에 단백질을 공급하고 혈액의 점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이 있어서 실혈 시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혈장 단백질은 주로 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혈장 단백질의 특성 및 생리작용이 나와 있는데, 이 특성을 보면 혈장 단백질 중에 알부민, 피브리노겐은 간장에서 합성이 되고, 글로불린은 그물 내피계 세포, 림프 조직, 기타에서 합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알부민은 이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에 단백질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글로불린은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구리, 호르몬, 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생리작용을 보면 혈장 단백질에 의한 삼투압을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이라 하고 주로 알부민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혈압에 역행해서 혈관 내의 수분을 보존하고 혈중 단백질 감소 시에는 혈장 수분이 조직에 나와서 부종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제 완충 물질로서 혈액의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며 혈액의 점성을 부여하여 동맥혈압을 유지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혈액 근고에 관계하는 인자를 갖고 있으며 면역 물질은 감마글로불린이나 일부는 베타글로불린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장 주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 과정에서 심실이 수축하기 시작하는 수축기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이완기를 거쳐서 그 다음 수축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심장 주기라고 해. 그래서 주기는 0.8초로 1분에 약 70번 이제 심장 박동을 한다. 그래서 심박출량을 보게 되면 심장이 1분간 동맥계로 밀어내는 혈액량을 말하는데 구하는 공식은 1의 박출량 곱하기 심박수야. 그리고 이제 맥박수는 심장은 주로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래서 맥박수가 증가하는 경우랑 감소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증가는 주로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증가가 되고 감소는 부교감신경의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감소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크 스탈링의 법칙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혈액의 심장 박출량은 그 심근섬유의 초기 길이에 즉 비례를 한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심장의 작용을 억제하는 부교감신경이 미주신경, 그리고 심박동을 촉진하는 교감신경 등의 자율신경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심장의 박동수가 증가하고 심장에서의 흥분 정도가 빨라지고 심근수축력이 강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심장의 박동수는 감소하고 심근수축력이 약화가 되고 심장의 흥분 정도가 느려지고 혈류가 감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심장의 전도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동방결절, 방실결절, 방실다발, 심장전도, 근육섬유, 즉 포킨제 섬유까지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굴심방결절, 즉 동방결절이 심장박동률을 조절하는 기본 주도자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심방과 상대정맥의 경계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심장박동의 자동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심장은 이제 신경을 절단하거나 체외로 적출해도 적당한 환경만 주어지면 이제 한동안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박동을 계속하는데 이것을 심장 박동의 자동능이라고도 해.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도 말했을 것 같은데 그 개구리도 이제 개구리 해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슴과 배를 가르고 심장을 꺼내잖아. 그럼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혼자서 뛰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심장 주기를 보면 심방의 수축 개시부터 심실의 수축은 끝나고 대동맥판과 허파동맥판이 닫힐 때까지를 수축기라고 하고 심장의 수축기와 그 다음에 확장기를 통틀어 심장 주기라 한다. 그렇게 해서 정상인의 심장 주기는 약 0.8초이며 그중 수축기가 약 0.3초, 확장기가 약 0.5초이다. 그래서 이제 심장 주기 중 좌심실 압력이 증가된 시기는 심실 등장성 수축기다. 해서 나트륨의 혈청 이제 전해질 농도가 상승하면 심장의 흥분 간격이 단축이 된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EKG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심전도 표준 사지 유도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 기록에는 이 표준 사지 유도랑 증폭 당극 유도랑 흉부 유도가 나와 있는데 이 표준 사지 유도를 책에 있는 거 보면 제 1, 2, 3 유도가 있고 그 심장압 당근 유도법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말로 흉부 유도법이야. 그래서 심장에서 가까운 부분에 이제 정기적 변동을 보는 건데 그 피파, QRS파, T파가 있어. 피파가 이제 그 심방의 탈분극이고 QRS가 심실의 탈분극, 그리고 그 T파가 심실의 재분극파를 의미하는 거였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라야 지라.
질환은 우리가 그 왼쪽 신장과 횡격막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감염이나 이제 염증에 반응을 하고 이제 그 커질 수가 있는데 이 지라가 장기가 커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촉진으로는 이제 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라가 커졌는지 보기 위해서는 영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지, 초음파로. 그래서 이제 그 질환은 인체에서 가장 큰 림프 기관이다. 그래서 전신의 그 림프 기관의 중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해서 타원형 구조이며 림프 조직이 풍부하고 백수와 적수로 나뉜다. 그래서 지라 정맥은 밑창자 사이막 정맥과 합쳐서 하나의 큰 정맥인 문맥을 형성하는 정맥이다. 배안 왼 윗부위에 있는 약 200g 정도의 실질 장기이다. 그래서 길이가 약 13cm 미만, 두께는 약 5cm 미만이 돼야지 정상적인 크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적혈구 파괴, 항체 생산과 면역 반응, 혈액 저장, 식작용, 철분 대사 등의 역할을 하고 구형 적혈구와 다른 비정상적인 적혈구를 제거하는 중요한 혈액 여과기이다. 그리고 많은 혈소판을 포함하고 있으며 면역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지라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소 해리 곡선에 대해서도 많이 했는데 이 산소 해리 곡선의 설명을 보면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은 햄이 가지고 있는 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합도는 산소 분압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래서 이러한 헤모글로빈과 산소 결합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산소 결합 곡선 또는 산소 해리 곡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측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니? 체내에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측으로 갈수록 pH는 낮아지고 산소와의 친화성도 낮아지고 그리고 운동 시에 보통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1, 2, 3, 4라고 해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나와 있고 4번을 보면 2, 3 DPG가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소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그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 즉 이 2, 3 DPG가 산소와의 친화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해서 이제 그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CO2의 분압이 증가할수록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는 감소하고 해리도는 증가한다. 그리고 조직 세포 속에 그 이산화탄소나 젖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는 감소하고 해리도는 증가한다. 그리고 pH가 낮을수록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는 감소하고 해리도는 증가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는 감소하고 해리도는 증가한다. 또한 그 해발이 높을수록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는 감소하고 해리도는 증가한다. 해서 이제 우리가 지혈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지혈에도 단계가 있어, 그치? 그래서 이제 그 혈소판이 파괴되면 트롬보키나제가 나오는데 이 트롬보키나제는 칼슘에 의해서 이제 그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되고 이 트롬빈으로 인해서 피브리노겐이 이제 섬유소랑 혈구로 되면서 피덩이를 형성하게 돼. 해서 혈액응고 방지법을 보면 수산화 나트륨, 구연산 나트륨, 헤파린, 히루딘 등은 혈액응고 억제 물질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혈액형이 나와 있어. ABO식 혈액형을 보면 사람의 적혈구막에는 응집원이라는 여러 가지 항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A와 B라는 이제 응집원이고 혈장 중에는 알파와 베타라는 응집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 5-2에 사람의 ABO식 혈액형을 보게 되면 A형에는 응집원 A랑 응집소 베타가 있는 거고 B형 혈액형은 응집원 B 그리고 응집소는 알파가 있고 AB 혈액형은 응집원 AB가 있고 응집소는 없어. 그리고 O형은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는 알파 베타가 있다. 해서 우리가 혈액형을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태아 정모구증이지. 태아 정모구증에 대해서도 간단히 책에 보면 RH-인 모친이 RH+인 태아를 임신하게 되면
태아에 대해서 항RH 플러스 항체를 생산한다. 그래서 두 번째 임신에는 항체 생산이 증대되고 항체는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 혈구를 파괴하여 약 17%에서 용혈성 질환이 나타난다. 그래서 태아는 황달과 빈혈, 미숙한 적혈구의 출현을 수반한 태아 정모구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혈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약 30에서 40%의 혈액 손실이 있을 때 혈압 유지가 어렵고 쇼크가 우려되면 수혈을 하는데 그 수혈에 대해서 종류가 있지. 전혈인지 성분인지. 전혈은 말 그대로 혈액 전체를 수혈하는 거고 성분 수혈은 우리가 적혈구, 혈소판, 혈장을 따로 분리해서 수혈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은 응집소가 없어 ABO 부적합성으로 인한 수혈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어떤 형의 혈액도 수혈받을 수 있으므로 만능 수혈자라고 하고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적혈구에 AB 항원이 모두 없어 ABO 부적합성으로 인한 수혈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수혈할 수 있으므로 만능 공혈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순환계통의 병태 생리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부종도 앞서서 했었고, 그치? 혈액순환 장애를 보면 이제 허혈이 나와 있는데 허혈은 우리가 신체의 한 부분의 혈액 공급이 감소되거나 단절된 상태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감소되며 유해한 대사상물이 축적이 된다. 그리고 충혈의 뜻을 보면 이제 조직이나 장기로 유입되는 국소혈관이 확대되어 그 부위의 혈액량이 증가되는 상태로 세동맥이나 모세혈관의 확대가 주된 변화이다. 해서 이제 충혈을 일으키는 부위는 산소 함량이 많은 혈액이 증가하므로 선홍색이며 온도가 상승되어 맥박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렬은 이제 정맥혈의 배출이 장애를 받아 조직 내의 혈액이 증가되어 정체된 현상으로 산소 함량이 감소해서 청색증이 나타난다. 해서 수동적인 과정을 거치며 정맥에 잘 발생한다. 해서 자심실 부전에서는 이제 허파에서만 우렬이 나타나고 우심실 부전에서는 허파는 정상이지만 전신적으로 우렬이 나타난다. 또한 침범된 장기는 암적색으로 변하며 심부전으로 인해 전신에 우렬이 오며 이때는 부정이 잘 동반된다. 그리고 전신적 우렬은 심장과 허파 질환이 있을 때 동반이 되는데 순환하는 모든 혈액은 이 장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혈전증을 보게 되면 혈관이나 심장 내에는 항상 혈액이 응고되지 않은 상태로 흐르고 있다. 심장이나 혈관 내에 혈액이 응고되어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을 혈전증이라고 하며 응혈계를 혈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혈전에도 백색 혈전인지 적색 혈전인지가 나와 있었어. 그래서 백색 혈전은 혈관벽에 먼저 혈소판의 유착이 일어나고 그 위에 백혈구가 부착되어 층상 구조를 이룬다. 그리고 적색 혈전은 혈액 응고 같은 기전에 의해 일어나고 석출된 섬유소망 중에 다수의 혈구가 엉겨 있다. 그리고 호발 부위는 심방, 심실, 동맥, 정맥, 모세혈관 등 심혈관계의 어느 곳에나 생길 수가 있고 정맥혈전증은 대부분 폐쇄성이며 다리의 표제정맥이나 심부정맥에서 잘 발생한다. 그리고 동맥혈전증은 심근경색증, 심한 죽상경화증이나 대동맥 및 기타 동맥의 동맥류성 확장이 있는 환자에게서 잘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색전증에 대해서 나와 있어. 색전은 이제 혈관 내에 떨어져 나온 고형 물질, 액체 성분 또는 기체 성분으로 구성된 덩어리이며 이는 처음 생겼던 장소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되어진다. 색전증의 99% 이상은 혈전색전이며 지방, 이물질, 공기방울, 질소, 뼈조각, 종양, 조직편 등이 있다. 해서 우리가 색전증의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 했었지. 그래서 같이 보게 되면 폐색전증은 약 95% 이상이 정맥선 혈전에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오금정맥, 넙다리 정맥, 엉덩뼈 정맥 등의 수술 부위나 압박 부위 등에서 형성된 혈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신성 색전증은 우리가 주로 다리, 뇌, 배 내의 각종 장기, 팔 등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공기색전증은 이제 혈관 내에 공기나 질소가스가 있어서 혈행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로
해녀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수술이나 외상 때 손상을 받아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적은 양의 공기는 흡수가 되지만 100cc 이상의 공기는 색전을 형성하여 허파나 뇌혈관 등을 폐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수액을 맞을 때 수액 쓸 때 공기방울을 없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하지만 그렇게 소량의 공기방울이 들어간다고 해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 생명을 위협할 정도면 약 50cc 정도의 공기가 한꺼번에 슈팅이 돼서 혈관으로 들어가야지만 이제 위험한 경우에서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해. 그리고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양수가 산모의 정맥 내로 유입돼서 발생한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보이다가 심혈관계 쇼크, 발작과 함께 혼수에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지방색전증은 이제 그 황색 골수로 된 뼈의 골절이나 지방 조직이 심한 뇌상 후에 점진적인 허파 부정증, 정신력 저하와 함께 신부전증을 초래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 그 다음이 경색인데 우리가 경색에도 이제 백색이랑 그 적색 경색증이 따로 있었어. 그래서 경색증의 의미를 보면 경색은 동맥혈의 공급이나 정맥혈의 순환이 갑자기 장애를 받아 장기나 조직이 일부의 허혈성 괴사를 일으킨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색의 원인은 대부분 혈전증이나 그 색전증이며 동맥혈이 차단된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경색을 잘 일으키는 장기는 지라, 콩팥, 허파, 심장 및 뇌 등이다. 그래서 백색경색증이랑 그 적색경색증의 특성을 보면 백색경색증은 이제 그 동맥 상류부의 폐쇄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적색경색증은 정맥의 폐쇄로 생긴다. 그리고 백색경색증은 이제 고형 조직에서 동맥 순환이 차단될 때 발생하지만 적색경색증은 소성 조직에서 발생이 되고 그 백색경색증은 이제 잘 침범되는 장기가 심장 지락, 콩팥 등이고 적색경색증은 이제 폐장에서 잘 발생하고 가끔 작은 창자에서도 잘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봐야 할 게 팔로우 사징후를 포함한 선천성 심질환인데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출생 시부터 있던 심장의 형태학적 또는 기능적 이상을 말하며 크게 폐쇄성 심장기형과 단락성 심장질환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청색증을 수반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팔로 사징후를 보면 청색증을 동반하는 선천성 심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다 해서 고위 심실 중격 결손이 있고 허파 동맥 협착이 있으며 대동맥의 우방 전이와 우심실 비대를 가진다. 그리고 심방 중격 결손, 즉 ASD는 그 태생기 제4주에 심방에서 막성의 구조가 심방벽에서 자라는데 이것이 나는형으로 개방된 채 완전히 막히지 않는 상태로 좌심방의 혈액이 우심방으로 계속 통하게 되면 우심의 가로에 의한 확장이 오고 허파 동맥도 확장이 된다. 하지만 청색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VSD인 심실 중격 결손은 이제 좌우의 심실을 경계하는 심실 중격 일부에 결손된 구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결손된 구멍의 크기는 뒷경 1cm 이하의 아주 작은 것부터 중격의 대부분을 함유하고 있을 정도로 큰 것도 있다. 그래서 결국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많은 혈액이 유입되어 폐고혈압이 된다. 그리고 AVSD인 방실 중격 결손은 1차공 결손, 공통 방실관, 심내막상 결손이라고도 한다. 해서 심방 중격 전화방의 결손과 함께 방실 판막의 기형 및 심실 중격 결손이 동반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PDA, 동맥관 개종은 우리가 태생기의 동맥관이 생후에도 다치지 않는 기형이야. 해서 대동맥의 압력이 높고 허파동맥의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제 대동맥에서 허파동맥으로 향하는 단락이 일어나고 이제 심박동 주기와는 관계없는 연속성 잡음이 들리는 게 이제 PDA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혈관의 질환에 보면 우리가 동맥경화증, 동맥염, 정맥류도 봐야 하고 그 조혈계 및 림프막 내에 호즈킨이랑 비호즈킨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했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고 또 봐야 할 게 우리가 가와사키 병이 있었어. 가와사키 병을 잠깐 보면 이제 3세 이하의 유아에서 잘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열성 발진성 질환이다. 해서 10일 내외의 지속적인 발열, 손과 발바닥의 이면성 홍반, 발진, 안구점막 출혈, 입안 인후 점막의 미만성 발적, 혀 유대 종대, 손발의 부종 등이 나타난다. 해서 주 증상은 손과 발가락 끝에 막양낙설이 나타난 걸 특징이다. 해서 이제 병리학적으로는 결절성 동맥염 유아형과 동일한다고 본다. 해서 여기까지가 5장이었어. 5장 내용이 많지만 이렇게 크게 봤고 이 다음은 이제 6장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